황혼이혼을 앞두고 있는 남편분들한테 특히 뭐 이러한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아내가 외도를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의 입장에서는 뭐 분노가 치밀기도 하고 또 그 충격으로 괴로워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남편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아내가 외도를 한 것에 대해서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이라고 반성하고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게 언뜻 생각하면 별로 크게 이해는 가지는 않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남편들이 있습니다. 어느 50대 말 남편이 있었는데 이제 아내가 외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남편분은 무조건 자기 잘못이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아내는 잘못이 없답니다. 이 남편의 말을 들어보면 이제 남편은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제 아내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게 하면서 그렇게 억압적으로 좀 살아오셨던 분이셨어요. 굉장히 좀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갖고 좀 살아오셨던 남편분이었어요. 아내분이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해도 말끝마다 여자가 돼갖고 아주 그냥 이걸 입에 달고 살면서 아내한테는 일체 어떤 발언권도 주지 않았답니다. 그냥 너는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만 하면서 살아라, 이제 이거였겠죠. 이 아내가 이 시부모님이 되었던 뭐 시누이가 되었던 어쨌든 남편 자신의 본가 쪽하고 어떠한 작은 다툼도 있어도 누가 잘했냐 누가 못했냐 이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아내만 나무라고, 심지어는 자기네 이제 본가 가족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을 하기도 했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까 어떻겠어요? 아내는 정말 죽고 싶었겠죠, 그 당시는.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이혼은 꿈도 못 꾸고, 또 친정 가서 하소연을 했는데 또 친정 부모님들은 그냥 살아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어느 누구한테도 하소연도 못하고 혼자 울분을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되면서부터 이제 남편의 공격성은 이제 아이들한테까지도 퍼지게 됐어요.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래도 말이라도 잘 들었는데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크니까 좀 대들었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남편은요, 이 가족이 외식을 하러 나갔을 때도 큰아이가 자신의 생각과 반하는 의견을 자꾸 내놓잖아요. 그러면 화를 내고 거기서 있던 이제 그 식당에 있던 그 물컵을 막 집어 던지고 너 같은 새끼는 이런 거 먹을 자격 없다, 빨리 집에 가, 이러면서 쫓아버렸대요. 또 한 번은 뭐 2박 3일 가족 여행을 갔는데도 거기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남편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제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이제 화를 내면서 막 욕을 하면서 너희들 같은 건 고생 좀 해봐야 된다 하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차 몰고 자기 혼자 집으로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은 이제 고속버스 타고 이제 집에 왔겠죠. 그런데 사실 가족들은 이 남편 이제 아빠하고 같이 어디 여행 가고 어딜 가는 거, 잠깐 어딜 갔다 오는 것도 굉장히 좀 싫어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거를 내색을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하지만 이제 아이들은 이제 점점 이제 자라나면서 이제 아빠한테 이제 대들기도 하고 했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말을 그래도 들어주는 건 만만한 자기 아내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고 집에 어떠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모든 걸 다 아내 탓을 합니다. 막 욕까지 해가면서 네가 이 모양이니까 이렇게 된 거다, 저 새끼 저거 버르장머리 봐라, 집에서 너 뭘 가르쳤냐, 이렇게 난리를 쳤답니다. 그런데 그게 마치 꼭 방 안에 있는 아이들 들으라고 막 더 하는 소리 같았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애들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겠죠. 또 남편은 경제폭력도 수시로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했습니다. 뭐 어느 날 아내가 어디다 돈을 썼는데 그거 보면 자꾸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왜 이딴 걸 이따위로 돈을 이렇게 써버렸냐, 네가 나가서 돈을 안 버니까 돈 한 푼이 뭐 땅 파면 나오는지 아냐, 넌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이러면서 또 수개월간 생활비도 주지 않았다고 해요. 이 아내하고 아이들이 가장 힘든 날은 휴일이었대요. 남편은 하루 종일 어디 나가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소파에 그대로 앉아가지고 항상 뉴스 채널을 종일 봤답니다. 이러니까 아이들이 화장실을 가거나 목이 말라도 이 거실로 나오질 않았어요. 다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이러니까 남편이 있는 주말이 가장 힘들었죠. 부부 사이에 있어서도 이들은 대화가 없었어요. 거의 무슨 말만 하면 남편은 꼭 이 정치 이야기하고 빗대면서 그래서 네가 그따위로 사는 거다, 아내를 계속 무시하면서 하대를 했어요. 이러니 누가 그 남편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냐고요. 그리고 증거는 없지만 이제 남편이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 가게에 있는 여정원하고도 또 외도를 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내는 이 남편으로 해서 너무 지쳐가지고 사실상 그냥 외도를 하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 정도로 싫었답니다. 이렇게 또 몇 년을 또 살다가 이제 어느 날 아내가 진짜 한 2-3년 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연히 고향 친구 중에 이제 어릴 때죠. 어릴 때 자기가 좋아했던 남자, 그 남자가 이렇게 왔더래요. 그 남자가
이 아내분한테 너 여전히 이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랍니다. 근데 이제 아내도 이제 빈말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도 또 은근히 기분은 좋았나 봐요. 근데 이제 그 남자는 이미 한 6년 7년 전에 사별을 하고 아이들하고 살다가 최근 또 3년 전부터 아이들이 다 독립을 하고 3, 4년 전부터 이제 혼자 살아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이후부터 이제 반찬 같은 걸 이제 좀 몇 가지 좀 해주고 했었대요. 그랬다가 이 남녀 관계가 다 그러듯이 이러면서 이제 불륜 관계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아내는 이제 종종 그 남자가 혼자 살고 있는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음식도 해주고 뭐 집안도 좀 정리해주고 그 남자 빨래도 좀 해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냈나 봐요. 이러면서 이제 아내의 머리가 점점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몰랐지만 지금은 자기가 만나는 남자가 생겼고 이 만나는 남자가 자기를 정말 여자로서 대우를 해주니까 정말 행복했는데 내가 왜 지금 이러한 남편과 살고 있지라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러던 중 또 남편이 이제 아내가 평소 행동이 좀 달라졌다라고 느껴지니까 이제 뭔가 좀 의심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싸우면서 아내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서 핸드폰을 열어봤답니다. 그래서 이제 불륜 사실을 알게 됐죠. 남편은 처음에는 이제 노발대발하면서 이제 난리가 났고 이제 아내를 이제 좀 폭행을 했는데 이 둘째 아이가 집에 있었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남편은 이 또한 충격이었어요. 첫 번째 충격은 아내 외도 사실이었는데 이 두 번째 충격은 아이가 자기를 가정폭력범으로 신고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도 엄마인 아내가 외도를 한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엄마 편을 들어서 자기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으니 정말 충격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며칠 정도 지나서 이제 이 남편이 큰아이를 따로 밖으로 불러내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하소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큰아이조차도 아빠를 외면했어요. 그냥 이혼하고 각자 따로 살아라. 엄마도 할 만큼 하면서 살았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남편의 세 번째 충격이었어요. 식구들 중 단 한 사람도 그 누구도 남편 자신의 편에 서서 자신을 옹호해 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아내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난 당신하고 더는 못 사니까 이혼하자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과거에 남편 자신이 뭔가 좀 큰 소리만 내도 찍소리도 못하고 있었던 아내가 아니었어요. 이 뻔뻔하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로 아내는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가족들 위해서 군림하고 살 수 있는 자기 자신이 왕인 줄 알고 있었대요.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왕이 아닌 임기가 있는, 그것도 언제든 탄핵될 수 있는 대통령이었어요. 이건 제가 정치적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이 남편의 상황이 그렇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아무튼 남편은 이제 자식들도 저렇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제 아내마저 등을 돌려버리면 이제 자기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겁이 갑자기 덜컥하고 밀려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자식들한테 재워주고 먹여주고 키워주고 했더니 나한테 이따위로 해? 라고 하면서 이제 분노가 치밀러 올라왔는데 점점 자신이 가족들에게 했던 모든 것들이 주마등처럼 쫙 흘러가면서 후회가 들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남편이 생각한 건 아내만 잘 설득을 하면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같이 따라 들어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내가 정말 좋은 남편, 자상한 아빠 이러한 가장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고 나니까 남편은 그 착한 아내가 외도를 한 것이 결국 남편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닌가라는 반성도 무척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내한테 어느 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사죄를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내가 정말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요. 이 모습에 아내도 좀 어리둥절했겠죠. 생전 보지 못한 모습을 본 거니까. 하지만 너무 늦었어요. 아내는 그러한 남편한테 정말 조금의 미련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혼하고 자기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했어요. 꼭 다른 남자가 생겨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뭐 그거는 그 아내분 속마음이니까 내가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저 아내는 내가 왜 진작에 이혼을 안 하고 이 생활을 계속 해왔었는지 자기 자신이 생각해도 자기가 이해가 안 간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내가 남편한테 한 번 더
이혼을 하자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외도를 한 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 나쁜 게 맞다. 하지만 당신한테는 미안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뭐 아내의 외도와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이 남편의 이야기예요. 이러한 억압적으로 폭군처럼 군림하면서 살았던 남편들의 이야기예요. 실제로 이러한 남편들을 종종 봅니다. 특히 45세 이상의 남편들한테 이러한 일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45세부터 나빠진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젊은 시절부터 신혼 초부터 했던 게 이제 45세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이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오래 전부터 아내한테 그리고 가족들한테 함부로 해왔던 남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이제 자기 아내 가족들한테 함부로 하면서 살아왔고 그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가족들이 남편 자신한테 서서히 이제 등을 돌리고 있었던 거죠. 그걸 남편만 모르고 여지껏 살아왔던 거예요. 그게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중년의 남편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든 간에 가족들은 항상 자기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대요. 물론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억압적으로 폭군처럼 살아왔겠죠. 또 어느 남편은 자기 아내가 외도를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뭐 다 큰 자녀들한테 상의를 했더니 자녀들도 남편의 말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엄마 편을 들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남편이 그 순간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요. 아무도 자기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오히려 엄마 좀 그만 괴롭혀라. 왜 그렇게 엄마를 들들들 볶냐.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게 과거 같으면은 이제 자기 자식들이니까 이놈의 새끼들 하면서 혼을 내든지 어쨌든 할 텐데 이제 자식들도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배우자보다 자식들이 더 무서워요. 이 아이들이 크면 이러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남편들이. 이 남편도 결국은 아내가 외도를 하게 된 건 어디까지나 남편 자신의 잘못이다 라고 하면서 아내한테 외도를 용서하마 이 말은 꿈도 못 꾸고 오히려 내가 무조건 그동안 잘못했어 여보 한 번만 날 용서해줘라 나 앞으로 정말 열심히 가족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빌었답니다. 어찌 보면 뭐 난리를 쳐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반대로 남편 자신이 빌고 있으니까 이게 참 웃기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아내의 외도라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남편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에 대한 성적표를 받는 것 같아요. 반면에 아내가 외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큰 자식들이 엄마를 무척 나무랍니다. 아빠가 그동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엄마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나 이제부터 당신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자녀들도. 이럴 때 엄마들이 이 남편보다 자식들을 더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들 말은 듣습니다. 바로 상간남은 관계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오는 아내분들을 제가 몇 번 봤어요. 역시 아이들의 힘은 이럴 때 센 것 같아요. 그리고 아빠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상간남 작살내러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평소에 좋았던 아빠들은요 아이들이 절대 배신 안 합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이 아빠가 황혼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자식들과 함께 사이좋게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덜 외로워해요. 그리고 비록 자식들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식들한테도 의지를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위 폭군과도 같은 남편들은요 아내하고 헤어지면 이제 자식들 등을 돌려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성질 누가 받아주겠어요? 아무도 안 받아주죠.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보면은 평소 주위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잘해요. 아주 친절하게.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은 사람 둘도 없어. 법 없이도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데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아무리 잘해봤자 대부분 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이에요. 가족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이런 사람들은요 한동안 연락 안 하잖아요. 그러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무관심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친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과는 다릅니다. 남은 남이에요. 자신이 어떠한 성향을 갖고 어떻게 내 가족들을 대하면서 살아왔는지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 위에 그 남편은요
남편은요, 결국 아내도 등지고 자식들도 등지고 다 집을 나가버린 상태에서 소송을 했거든요. 그 남편은요, 결국 혼자서 소주 3병 마시고요, 혼자 극단적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형제들이 장례식장에서 이 아내분하고 그 자식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희들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아내가 저한테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해주면서 미친놈이 죽어서까지도 사람 힘들게 하고 가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무서운 말로가 아닌가 싶어요. 누구나 나이를 먹게 되고 누구나 힘을 잃게 됩니다. 그때를 생각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분들 이제 가족들 위에 서려고 하지 마시고 항상 균형을 맞춰서 평형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게 가장 좋고 무난하고 행복한 길이 아닌가 싶어요. 끝.